안녕하세요. 모여라 소확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종목은 LAIA 파워 솔루션 그룹입니다. 이 종목은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을 보여주는 곳이죠.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 속을 아주 새까맣게 태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아슬아슬한 위기가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보시죠. 마이너스 90.66%.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라이아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내 투자금의 90% 이상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조정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 이 회사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맞아? 하고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이아가 바로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예비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소식이잖아요. 물론 회사가 아직 안 끝났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상장 유지를 위해 싸우겠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 결과를 지금 장담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비즈니스 모델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라야라는 회사는요, 2019년에 세워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생산 공장은 중국 원저우에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RV, 아시죠? 캠핑카, 이런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나 아니면 산업용 트럭, 또 캠핑 같은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전원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버터나 발전기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브랜드에 납품하는 그런 ODM, OEM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드냐?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회사가 뭘 노리는지 딱 보입니다. 보시면 매출의 70% 이상이 인버터랑 휴대용 발전기에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요즘 엄청나게 크고 있는 전 세계 RV 시장, 그리고 캠핑 같은 아웃도어 시장을 제대로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 전략 자체만 놓고 보면 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 사업 전략도 되게 흥미로워요. 생산은 인건비나 원자재 값이 싼 중국에서 하고 판매는 60% 이상을 유럽이나 호주처럼 돈이 되는 시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제조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아를 보면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아요. 한쪽 얼굴은 와, 매출 성장률도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고 아주 밝고 희망차죠. 근데 다른 쪽 얼굴을 탁 돌려보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주주들 돈 끌어다가 겨우 버티는 그런 아주 어두운 얼굴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순, 이 양면성이 레이아라는 주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부딪히는 모습이 실제 재무제표, 그러니까 회사의 성적표에는 어떻게 찍혀 나올까요? 지금부터는 감정 싹 빼고 오직 숫자로만 한번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소위 불케이스라고 하죠? 이분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49%. 2024년 한 해 매출이 전년보다 거의 50%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와, 이 시장 정말 크는구나, 이 회사 제품이 먹히는구나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회사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무려 1,0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순손실을 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은 전년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아주 이상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투자자로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기 부채 증가율 783%. 1년 만에 빚이 거의 8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매출을 억지로 늘리려고 회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빚을 내고 있는지,
그래서 현금 흐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 신호가 빵빵 터지는데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주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겁니다.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 PS 비율을 보면 5.1배인데요. 동종업계 평균이 2.2배니까 2배 이상 비싼 거죠. 아니 주가가 90%나 폭락했는데도 아직도 고평가 소리가 나온다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다른 숫자들을 봐도 상황은 뭐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100억 원도 안 될 정도로 쪼그라들어서 완전 초소형주, 소위 페니 주식이 됐고요. 주당 순이익 EPS나 이자, 세금 빼기 전 영업이익, 이비타 마진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본업으로 돈을 전혀 못 벌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돈은 못 버는데 빚은 늘어나니까 재무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국 2025년에 들어서 회사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 건데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두고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바로 희석 딜레마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고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딜레마를 말하는 거죠. RAA가 바로 이 희석 딜레마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위기가 얼마나 숨가쁘게 몰아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월 25일에 한 번, 31일에 또 한 번,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대규모로 돈을 끌어오더니 불과 한 달 뒤인 9월 3일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딱 받아버려요.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주식병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자금이랑 연구개발비가 급하니까 단 며칠 만에 1억 3,8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판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에 있던 주식수만큼 새로 또 찍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지분 가치가 정확히 반토막이 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이러니 주가가 47%나 폭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상장 폐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회사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주식 병합, 영어로는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120주에서 많게는 220주를 한 주로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식수는 확 줄어들고 주당 가격은 인위적으로 높아지겠죠? 이걸로 상장 요건을 맞추겠다는 꼼수인데 아시다시피 이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꾸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이걸 아주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레이아를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대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쪽과 나쁘게 보는 쪽의 논리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론, 즉 불케이스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기적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베팅하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회사가 나스닥 청문회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한다면 49%라는 저 엄청난 매출 성장세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RV나 아웃도어 시장이 계속 크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 전망, 즉 베어 케이스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만성적인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주주들 뒤통수 치는 유상증자의 반복, 여기에 나스닥에서 정말 쫓겨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회사의 존폐가 걸린 위험이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부담감까지 있고요. 이건 뭐 사람만 헷갈리는 게 아닌가 봐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데넬핀이라는 AI 분석 서비스를 보면 점수가 10점 만점에 딱 5점이에요. 의견은 보유.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소리죠. 앞으로 3개월 안에 시장보다 더 오를 확률이 53%라는데 이건 뭐 사실상 동전 던지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10월로 예상되는 나스닥 청문회.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RAY의 운명은 결정될 겁니다. 상장을 유지하며 기사회생하는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장 폐지라는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정말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혹시 모를 대박 턴어라운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 함정을 조용히 피해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투자자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